예, 패턴 인식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 보시다시피 두다하고 하트하고 스토크라는 사람이 쓴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컨 에디션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근데 세컨 에디션이 나온 게 벌써 여기 2000이라고 했는데 아마 2001년이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와일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뭐 20년이나 됐는데 사실 뭐 이론이 특별히 발전한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사실은 그 패턴 인식 쪽에 바이블 같은 교재고, 요새는 사실 패턴 인식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그레션 문제 하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같이 가르치는데, 보통 머신러닝이라는 클래스에서 우리 그래서 좀 약간 패턴 인식하면은 약간 좀 아웃데이티드 된, 그죠? 구닥다리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뭐 개설을 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다 기계학습에서 이 내용을 커버를 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리그레션 문제는 그 에스티메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주관식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냐 고양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 그죠? 몇 개의 어떤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 중에 어느 게 true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골라내는 거.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챕터 1. 그래서 책을 그냥 쭉 따라가려고 하고요.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다 책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그래서 뭐 머신 퍼셉션이 뭐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퍼셉션, 스피치 레코니션이 있고, 여기 뭐 핑거프린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가 있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그 예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제는 뭐냐면은 그 피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고기 판별기 그거를 만드는데, 지금 물고기는 사실은 뭐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씨베스하고 살몬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뭐 연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우리말로는 농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어가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농어보다는 비쌉니다. 뭐 훨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비싸다는 게 약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통조림을 만드는 건데, 지금 어떤 컨베이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마리가 잡히는데,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잡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조림에서 가공을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어 통조림이라고 했는데 농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싸게 샀는데. 근데 농어 통조림을 샀는데 연어가 들어 있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만,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계산을 할 때 약간 우리가 코스트를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어가 비싸다라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example로는 생선 감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선 감별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뽑아내야 되느냐? 피처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징, 그래서 피처를 뽑아내야 되는데, 피처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생선의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어가 상대적으로 길다, 뭐 아니면 뭐 씨베스가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lightness, 이거는 이제 광택의 정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양의 똑같은 조명을 비췄을 때 어느 게 좀 더 많이 반사가 되고 반사량이 많느냐라는 거고요. width는 뭐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요거를 우리가 이제 width라고 하면 되겠죠. 뭐 지느러미의 개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프리프로세싱.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세그멘테이션이 이게 그 일단 환경하고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뭐 옆에 뭐 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니면 다른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걸쳐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물고기 자체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만 이렇게 일단 뽑아내야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배경을 그대로 놔둔 채로 패턴 인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머신러닝에서도 그 세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텍스트 중에 그러니까 뭐 예제를 들 때 보면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개냐 고양이냐를 구별하는데 개한테는 배경을 계속 초록색 그 숲에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고양이는 예를 들어서 바닥이 뭐 흑색깔, 그죠? 그런 흑색깔로 이렇게 적당히 흙 위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고양이를 풀숲에 갖다 놓더라도 개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배경을 보고 초록색이면 개, 뭐 그냥 흑 색깔이면은 뭐 황토 뭐 그런 색깔이면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패턴 인식 자체가 배경에 디펜던트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배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하고 물체 자체를, 피쉬 자체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세퍼레이션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배경이 결국은 이게 씨베스냐 아니면 세먼이냐 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하기 전에 즉 뭐 길이하고 광택 뭐 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뽑아내기 전에 반드시 프리프로세싱이 들어가야 된다.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피처 익스트랙션, 그렇죠? 피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죠? 이게 씨베스냐, 세먼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보면은 이제 다른 그 물고기들이 같이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맨 처음에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이 물고기 요 녀석만 이렇게 따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른 물고기들도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렇죠? 여기 또 다른 물고기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세퍼레이션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래서 그 피처를 통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예제의 경우에 이것이 세문이냐 아니면 씨베스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하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코스 내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이제 챕터 1에서는 그냥 example로 각각의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보겠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랭스만 한번 피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랭스를 생선의 길이를 어떤 피처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classification이라는 말도 쓰고 중간중간 제가 discrimination이라는 말도 쓸 거예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discrimination 어차피 구별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classification이라는 얘기를 썼다가 discrimination이라는 얘기를 썼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텍스트에서.
그래서 한번 이 잡힌 샘플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축이 지금 length고요. 세로축이 이제 몇 마리냐라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 본 겁니다. 이렇게 세 봤더니 그래서 지금 세먼이냐 시베스냐 그래서 지금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처로는 랭스를 잡았을 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베스가 좀 더 랭스가 좀 길이가 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쪽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그런 시베스들은 사실은 세먼이라고 판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스레시홀드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를 스레시홀드로 만약 잡는다고 치면 그래서 랭스라는 하나의 그 피처로는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랭스 하나로는 좀 푸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는 푸어 피처가 되니까 우리가 광택을 또 하나의 어떤 피처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광택이죠. 라이트니스를 잡았을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세로축이 여전히 카운트니까 지금 광택만 봤던 거죠. 광택을 보면 시베스가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광택이 많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보면은 시베스가 길이도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피처를 잡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잘못 판단을 내렸을 때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뭐를 미니마이즈 할 건가 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로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세몬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약간 코스트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그냥 에러 프로버빌리티 그렇죠? 우리가 에러가 날 확률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사실은 그 랭스로 했었는데 또 여기는 또 위스라고 나와 있군요. 근데 어찌 됐건 랭스든 위스든 간에 우리가 두 개의 어떤 피처를 잡는다라고 치고요.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제공되는 슬라이드라서 그런지 이게 좀 약간 좀 노테이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트랜스포즈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니스하고 위스를 잡았다라고 칩시다. 위스든 랭스든 상관없죠. 그래서 랭스는 잘 그거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메저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스하고 지금 라이트니스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 본 거죠. 그래서 까만 점은 지금 연어 점이고요. 빨간 점이 이제 시베스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사실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잘못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뉴 피쉬가 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뉴 패턴이 왔을 때의 그 어떤 거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 샘플, 트레이닝 샘플로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피처를 실제로 애드할 수도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패턴 인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피처의 개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머신러닝 이런 거 제대로 하면은 웬만한 경우는 프랙티컬하게 쓰일 때는 다 100개의 피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피처가 가져야 될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뉴 피처를 여러분들이 애드할 때
당연히 correlated 되어 있는 거 그런 피처들은 사실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스 같은 것도 사실은 랭스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스가 커지면 대부분 랭스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처들은 사실은 그리 좋은 피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위스 하나만으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제로 비례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떤 피처에 비례하는 피처는 사실 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100%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봅시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트레이닝 샘플을 이렇게 다 적었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이게 뭡니까? 디시전 바운더리죠. 그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한번 만들었다.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generalization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뉴 샘플이 왔을 때 대응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에서 아무리 잘 하는 건 사실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트레이닝 샘플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트레이닝 샘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또 뭐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목표인데 디시전 바운더리를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generalization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new pattern, 그러니까 새로운 new fish가 들어왔을 때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novel input,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classify를 제대로 correctly classify 하는 것이 목표인데 좀 전에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면 이 generalization 이슈가 있다. generalize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약간 이렇게 뭐 2차 곡선 비슷하게 하는 건 또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내용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트레이닝 할 때 이제 100%가 완벽하게 에러 없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패턴 레코니션 시스템 한번 뭐 보면요. 일단은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뭐 센서가 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뭐 일단 카메라가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트랜스듀서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든 마이크로폰이든 간에 어쨌든 카메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들어오는 그 세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픽셀 밸류로 바꿔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음압의 세기, 그러니까 에어 프레셔의 세기를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바꿔준다라고 해서 트랜스듀서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테이션, 그죠?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배경 제거해주고 하는 거. 안 그러면은 배경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헷갈리는데 여기가 인풋이고요, 그죠? 예.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센싱 한 다음에 segmentation, feature extraction, classification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거죠. 그러니까 post processing 뭐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classification 하면은 뭐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C베스다 아니면 연어다라면 연어는 뭐 빨간 통조림에 집어넣고 뭐 농어는 뭐 파란 통조림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이거든요. 어떤 디시전을 내린 다음에 물론 디시전 자체가 액션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디시전에 수반돼서 그 액션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표가 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잘 좋지 않다.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피처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피처를 숫자를 늘리자라는 그런 디시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니스를 제대로 매저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배경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그 라이트니스가 광택 정도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도마 위에 올린 그러면은 그 물고기면 그 도마를 좀 어떻게 좀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플로우는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떤 위 블럭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아래쪽에 어떤 디자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원래 어떻게 돼요? 이게 시스템 디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이게 옵티멀은 아닌 거죠. 왜냐면 스테이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은 오히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블록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들을 지들끼리 이렇게 피드백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게 뉴럴 네트워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굳이 뉴럴 네트워크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이 안 좋으면 이전 블록에다가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센싱,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은 먼저 센싱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피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 한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피처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discriminative 피처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하는데 도움이 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피처의 중요한 특성은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translation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피처 값이 달라지거나 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건 피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rotation 생선이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피처가 될 수가 없고요. 스케일 마찬가지겠죠. 근데 스케일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지금 랭스나 위스를 잡았는데 그거는 스케일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팩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스케일에 관련된 피처는 그 피처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들은 좀 제외하는 경우도. 그다음에 어쨌든 피처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그렇게 assign the object to a category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라는 말도 쓰고 저희가 클래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같은 의미로 계속 쓸 건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로 매핑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시전을 한 다음에 어떤 그 next action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여기 공습기가 떴다. 그러면 이제 지하로 숨어야 되잖아요. 방공호 같은 데로 이제 숨어야 되는데 그러면 숨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디자인 사이클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다음에 데이터 컬렉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셋업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거든요. 러닝 중에 그다음에 피처를 잘 초이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피처는 대부분 어떤 그 상관없는 irrelevant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이라든가 생선이 30도 돌렸다고 해서 그 피처가 달라지면은 그건 사실은 피처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이런 거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뭘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냐?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 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트레이닝 한 것이 얼마나 쓸만하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밸루에이션, 성능을 평가를 할 거다. 근데 성능 평가는 주로 그 error rate 가지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CBS냐 세몬이냐 이런
그런 그 디시전을 내리는데 그것에 에러 프로버빌리티로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디시전은 훨씬 더 나쁜 디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CBES를 세몬이라고 하는 그 디시전은 상당히 나쁜, 좀 더 이제 페널티를 우리가 주고 싶을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computational complexity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computational complexity는 일반적으로 뭐가 늘어나면은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피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코스 내내 이제 주로 다룰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주로 다룰 거고요. 이거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점을 주면서 이거는 CBS에서 뽑은 거야, 이거는 세몬에서 뽑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 레이블링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CBS, 뭐 이거는 뭐 세몬 샘플,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unsupervised learning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카테고리 레이블을 붙여놓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데이터를 적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아까 뭐 위스였나요? 여기에 위스고 여기에 하얀색이 좀 나왔네. 여기에 지금 뭐였었죠? 라이트니스인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좀 뽑힐 거고, 그죠? 여기 지금 레이블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X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CBS가 있으면 여기는 세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OX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 레이블링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뭐냐면 이건 레이블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얘하고 얘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퍼레이션 시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룹을 세퍼레이션 할 건가? 그냥 데이터에는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보고서 지금 이 데이터들은 몇 개로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노래방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사실 이거 뭐 아마 잘 안 될 텐데, 지금도 잘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집어 넣으면 거기서 뭐 보컬하고 뭐 피아노 소리하고 뭐 기타 소리하고 드럼 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 추출하고 싶다. 그런 거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unsupervised learn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뭐 이렇게 따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섞여 있는 거를 그냥 줘버려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지가 이렇게 뭐 주파수별로 피처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무슨 주파수, 여긴 무슨 주파수, 이렇게 피처로 지가 뽑아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내추럴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퍼레이션 시킵니다. 물론 이제 그 세퍼레이션이 무슨 의미인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퍼레이션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비디오를 찍었는데 어떤 특정 건물이고 어떤 건 나무고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세퍼레이션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뭔가 다른 거다. 이 오브젝트가 뭔지 얘들이 레이블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섞여 있는 것에서 이렇게 어떤 그룹핑을 하게 돼요. 어떤 인풋 패턴들 여러 개 받았을 때 네가 나한테 주는 인풋 패턴은 뭐 수십 개를 받았는데, 수백 개 아니면 수천 개를 받았는데 사실상 너의 인풋 패턴들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은 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이 정도로 하고요. 챕터 2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